오른쪽 하단에 11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9번에 가설 건축물 나오죠. 그 가설 건축물이 나오면 가설 건축물 요게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문에 흥행,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그런 말 나오면 신고 대상이니까 허가 대상이니까 그건 신고. 허가 대상이 바로 아까 국토법 배울 때 왜 시설부지 묶인 지 10년 넘도록 안 하고 방치할 때 땅 사서야 하는 거 있었지요. 그 전에 왜 시설부지를 묶어놓고 2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으면 가설 건축물 허가받아 설치한단 말 나왔죠. 이게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신고 대상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온다면 허가 대상인데 요게 존치 기간이 몇 년? 층수가 이 이하일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번에 기억 도시군 계획시설 및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특특 두 놈하고 시군구에 뭘 받고 허가. 그러면서 요건이 다음 페이지에 개발행위 기준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자 층수 몇 층? 3층이야. 공고를 하지 말고 존치기간 몇 년? 3년. 전기수도 설치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3년 3층만 외우면 된다고. 자 그러면서 신고 박스 밑에 가설 건축 추저 신고 보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이런 말 나오죠. 이런 용도의 가설 건축물은 시군구에다 뭐하고 신고. 이 신고 대상일 때도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이내에 한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나오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허가 신고한 건물 들어가 살으려면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사용 승인서 교부는 며칠 내 하라고요? 7일. 뭐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다 그랬죠? 몇 년 내? 2년. 철거할 때 철거 멸실 신고 들어가잖아요. 철거하기 3일 전. 멸실은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외워놓고 오른쪽 페이지에 115페이지에 대지 안전 있지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로 방습에 필요 없거나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낮아도 된다. 뭐 섭지 메리츠는 성도 집안에 개량하고 우수 오수에 배수시설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건 뻔하고 드디어 여러분 잘 아는 조경이 왔죠.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조경할 의무가 있다. 200. 200이의 연면적이 아니고 대지 크기 200. 조경이 불필요한 거 나오죠. 우리 조경이 우리 영분 씨가 제일 잘해요. 부천 여러분 그죠? 염분 함유 나오잖아요. 자, 녹지 지역에 건물 지을 때 조경할 필요 없다. 공장, 이게 중요하잖아요. 5천이 안 되는 땅에 공장 짓거나 공장 크기가 1,500이 안 되거나 산업 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는 조경할 필요가 없다. 특히 5천, 1,500 구분하셔야 돼요. 5천은 땅 크기요, 공장 크기요? 1,500원. 공장 크기. 오케이. 그 다음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축사거나 가설 건축물 같은 것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6번에 연면적 각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적용 안 하는데 주거상업지역이라면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즉 도시 외 지역에도 적용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적용을 해야 되고 옥상 적용 있죠? 자, 건축물에 옥상에다가 적용하면 옥상 적용한 면적이 얼마만큼? 3분의 2만큼을 대지 적용한 걸로 인정받아요. 옥상에 30평을 하면 몇 평까지? 20평. 근데 이 3분의 2가 대지에 적용할 의무 면적이 50%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까지만 허용? 50%까지만 허용이 된다. 진짜 한 점에 이상한 점도 없이 다 이해 갔죠, 이거? 찝찝한 거 없이? 옥상에 적용하면 옥상 적용한 면적의 50%만큼을 대지 적용으로 인정받죠? 아니요. 예? 옥상에 적용했잖아요. 그 적용한 면적 얼마만큼? 3분의 2만 인정받아요. 예? 3분의 2가 대지 적용할 면적 50% 넘을 수도 있잖아요. 50%까지만 인정받는다. 그 다음 여러분 적용보다 더 잘하는 공개공지 있잖아요. 공개공지 나오면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일준, 상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이요? 걸린 상업은 포함되나요? 생각을 그렇게 중일건유. 일반 주거, 준주거, 그러니까 전용 주거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 이상의 이런 거 지을 때 문화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 터미널, 그 다음에 호텔, 터미널, 백화점, 판매시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 중에 하나를 이런 규모로 여기에 지을 때 그러죠? 자, 그러면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기너자 파고라 설치하면 된다. 그럼 뭘 완화해주고? 위로 가는 거잖아요. 용적률 높이를 1.2배만큼 완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문제 공개공지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나오면 반가울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주나 사나 아무리 공부 여러분들 같으면 5개 중에 4개는 아는 거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 이상한 조례를 갖다 붙여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는 거에서 답이 항상 나와요. 판매시설 있죠, 이놈? 여기다 공개공지 설치했다. 연중 며칠 정도 골라 할 수 있고 60일. 야,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한 방에 다 끝냈네요. 116페이지 오른쪽에 도로 있죠, 도로. 자,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다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도로 너비 몇 미터 이상 돼야 돼요? 4미터 이상 및 예정도로도 도로로 보죠. 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달동네 같은 데는 도로 너비 얼마 이상? 달동네, 산동네 몇 미터? 3미터 이상이면 되고, 막다른 골목 있잖아요, 우리.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2미터 이상 확보하면 되고,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3미터, 35미터 이상이면 6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러한 도로의 대지가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되고 2미터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연면적 합계 2천 이상의 중대형 건물 짓기 위한 대지는 6미터 이상 너비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2천인데 공장 등은 3천. 이거 대답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은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죠? 요 앞줄 두 줄 사람 대답하지 마, 이제부터. 요 5명은 대답하지 마요. 대답하지 말고 한번 가볼게요. 그럼 속 터져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알바라도 대답해야 착각하고 가는데요. 요 4사람만 대답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117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동그라미 2번 강화되는 경우 있나요? 연면적 합계 얼마? 2천. 공장 지을 때는 3천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건물 짓게 해줍니다. 공장 지을 때는 얼마? 3천. 보통은 2천. 그런데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소들은 길 아닌 대로 잘 돌아다닙니다. 이런 가로 같은 것도 연습한다, 나온다니까, 이게 요새는. 자, 오른쪽에 건축선 나오죠?
자, 건축선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할 건데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돼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를 말한다. 그 경계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도로가 소요너비 미달하잖아요. 미달하는 도로의 중심선 나왔다. 그럼 소요너비 얼마만큼? 2분의 1 수평거리 후퇴한선이 건축선. 자, 도로가 있고 하천, 경사지, 철도, 선로부지가 있을 수 있지. 그럼 도로가 소요너비 미달하면 도로 하천의 경계로부터 나오면 소요너비만큼 후퇴한선의 건축선이다. 이때 이 두 케이스에서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이때 시군구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도로가 8m 있는데도 2m 들어가라, 4m 들어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이 된다. 만약에 건축선 물리게 건물 지으면 노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창문 출입문 열었을 때 건축선 넘을 수 없다. 그 도로 모퉁이 있지요. 하나만 알면 되지 뭐. 우리가 4332, 322, 6846, 6846 어느 천년에 외우고 있냐고, 그죠?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요새 도시지역 안에는 그런 도로 경계가 없거든. 요새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에 10년 가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마디만 기억해 놓으세요. 한마디만. 자, 도로가 있고, 자, 도로 교차하는, 자, 여기 모퉁이에 A 대지가 있잖아요. 이때 이 도로 너비가 5m 너비, 이 도로 너비가 6m 너비다. 그러면 대지 안쪽으로 일정을 후퇴하고, 후퇴한 요점 찍고, 요 두 점 연결하는 선이 건축선 되는 거 아니요? 도로 모퉁이에 뿔처럼 나온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을 개인 땅이어도 건물 못 지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동차 통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라고. 이게 도로 모퉁이 건축 제한이에요. 얘가 얼마가 들어가든, 자, 90도짜리다, 직각 교체한다. 그럼 무조건 2m 아니면 3m만 후퇴하면 되거든. 그래요. 90도 미만이면 4, 3, 2 중에 하나 후퇴하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면 이상이니까 90도 붙으잖아요. 3, 2 중에 하나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교차한다. 90도다. 그러면 3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 후퇴하는겨. 이때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된다는 건 알아놓고요.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 제한 받는다.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지문이 바로 이 얘기란 얘기예요.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전체 용적률 구할 때 이걸 빼고 남은 땅의 용적률 얼마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2m 들어가면 2제곱미터, 3m 들어가면 4.5제곱미터가 되겠죠. 2m 들어가면 4제곱미터 아니요. 절반이니까 2제곱미터 전체 면적 빼면 되고, 3m면 9제곱미터 아니요. 절반이니까 4.5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직각 어차피 80도 110도는 안 나오잖아요. 직각 90도면 찍어도 가로 세로 한 면적에 2를 빼든지 4.5 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그죠? 소수점이 하나도 없어. 2 들어갔네. 그죠? 지문 5개 중에 면적, 대지 면적 구하시 했잖아요. 뭐 110.5 이게 하나도 없다고. 그럼 3m가 아니란 얘기 아니요. 2m 들어가기가 문제 냈겠지. 그러면 가로 세로 면적에 2제곱미터만 빼면 답이요. 콜 90도를 낼 수밖에 없거든. 지문에는 그림을 낸다면 90도니까 무조건 얘 아니면 얘 아니요. 그런데 대지 면적 구하시오 했는데 지문 5 중에 0.5가 하나도 없어. 그럼 2m 들어가게끔 문제를 냈다니까. 그러죠? 그러면 가로 세로 면적에 2제곱미터만 빼면 98제곱미터 이렇게 걔가 답이고, 10m면 그런 표정을 짓니? 알아듣은 거 맞지? 알아들은 거? 그래.
그래 일단 도로 모퉁이에서 소유업이 미달한 도로의 모퉁이에 있다.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저 118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3번에 건축선 제한받는 거 있지요. 1.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을 수 없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개안타. 땅 밑은 괜찮아요. 그 다음 도로면으로부터 몇 미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 수직면 넘는 구조를 할 수 없다. 몇 미터? 4.5. 노면으로부터예요. 도로면이란 얘기지. 그죠? 대지면이 아니고. 하다 그런 가지고 장난친 놈도 있어요.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18페이지 왼쪽 하단 저 밑에 이번에 구조안전 있지요? 왜 그 구조안전 확인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할 때 서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너지지 않게, 지진 나도 건드릴 건덕 없게. 층수 몇 층? 2층, 연면적. 그렇지. 층수가 2층, 연면적도 200, 높이는 13, 처마 높이 9, 둥기 10.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에서 이런 건 정답 처리 안 되거든. 자, 구조안전 확인 받아서 건물 지어라. 층수 몇 층? 2층. 연면적? 200. 처마 높이? 10m. 다시. 건축물 높이가 13, 처마 높이는 9, 기둥 사이는 10m 이상의 건물 지을 때는 구조안전 확인. 이런 거 외운 거예요. 지하층 2분의 1만 외우면 돼요. 막 급해서 그래요. 지하층의 본질적 개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얘기도 다 못 외웠는데 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 우리 갑자기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이번 합격자 파티는 좀 성대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학원 개강하고 개원하고 난 다음에 올해처럼 이렇게 힘들었고 올해처럼 지인 빠지고 올해처럼 골병 들고 올해처럼 내가 많이 하고 생각 그런 적이 없어요. 뭔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아요? 배 타고 특시도 있고 너 왜 그래? 크루즈 타고 뭐 한번 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세계까지는 못 가고 일본 뭐 삿포로라도 한번 한 2박 3일이라도 갔다 오는 걸로. 그거 저 100만 원이면 돼요 1인당. 에이, 그까지 그 자격증 땄는데 그까지 돈 빼기 문제요? 신랑 보내줄 것 같아? 안 보내줄 것 같아? 안 돼. 된 사람만 갈 거야. 신랑은 집에 있어. 혼자 같이 학교 할 거야? 그래. 그러면 깎아줄게. 두 사람 분 중에 한 사람 분 내면 두 사람 가는 걸로. 뭐 좋은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굳이 뭐 뷔페 식당 가서 그렇게 해야 돼? 술이나 안 먹고. 난 술 먹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면 거기 안 가더라도 올해 호텔이라도 한번 갈까요? 이게 얼마 안 가요. 그거 6, 7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왜 신라 호텔이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왜 동네 뷔페 가야 돼? 난 진지하게 얘기한다니까. 어때? 괜찮잖아. 롯데호텔, 신라 호텔 이런 데 가가지고 코스 뷔페 있잖아요. 음식 괜찮다니까 호텔 가면. 그래서 사람이 그 뿌듯한 거 있잖아. 주머니 손 넣고 똑 거기서 보면. 그런 거 한 번씩 할만하다니까. 나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 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회비 7만 원 내라면 또 벌벌벌 떨면서 안 가는 거 아니야? 합격자 파티 와서 회비 그 4만 원, 5만 원 낼 때도 외상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전화번호 바꿔. 압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합격하면 우리 호텔로 한번 가더라도 여러분들 다 오셔야 돼요. 대답 시원찮네. 에이, 동네 뷔페로 가든지 해야지. 술 무한대 나오는 데 있잖아요. 술 무한대 나오는데 꼭 술 무한대로 나오면 술 안 먹어요. 한 병당 계산하면 술 엄청 먹어요. 그거 참 딜레마라니까. 진짜예요. 음료수 하나 얼마, 소주 한 병 얼마 계산하잖아요. 꼭 반반만 먹고 반병만 먹고 또 계속 먹어요.
술값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술 뭐 안 들어가자. 술도 뭐가라 해도 안 먹어요. 운전해야 된다고. 날이 춥다고. 그래서 올해는 신라 호텔이나 힐튼 호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평소 못 가보는 데 있잖아요. 야들야들한 스테이크도 나온 데로 가서 그걸 막 쫙 깔린 데서 한번 먹어봐요. 그래. 오늘 진짜 내가 실천할 테니까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꼭 걸리 가는 걸 목표로 삼고요. 우리 부천 학생들은 차 대절해서 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동은 전철로 가고 목동은 전철 타고 호텔 가서 밥 먹고 전철 타고 오고. 주차장이 있다. 참 호텔은 차 가지고 가면 돼요. 부천은 버스, 관광버스. 부천은 왜요? 부천 이사 가세요. 자, 지하층은 진짜입니다. 지하층은 2분 1만 외우셔요. 자, 결론은 지하층으로 축조할 때, 층수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케이스 문제 냅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지하 1층이든 지하 2층이든 지하 3층이든 지하층은 층수,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는다. 꼭 알아놓고. 자, 그 다음 119페이지에 면적 높이 있죠? 119페이지 왼쪽 하단에 면적 산정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뻔하잖아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결론만 알면 되잖아요. 건축 면적은 보세요.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내부선 아니에요? 기둥만으로 된 건물은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단 말이에요.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런데 처마 차양 나왔다. 1m 이하까지는 건축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처마 차양 부연 나왔잖아요.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너무 길어. 안 나와. 그래서 기억을 지문 만들 때는 A, B, C, D 있죠, D. 밑에 그 밖에 건축물 2번이 1m라고 됐잖아요. 뭐 충전시설, 한옥 다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외우세요.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가로, 세로, 수평, 투영한 건데 처마 차양이 나오면 몇 미터까지는 봐주고 1m. 그 다음에 니은에 첫째 점박이 있죠? 다음의 경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표 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부분. 그거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 할 때, 자, 외벽 바깥으로 몇 미터? 1미터. 밑에서부터 1미터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1미터, 1미터. 건폐를 산정할 때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쭉 가다가 점점점점 여섯 번째, 생활, 폐기물, 보관함, 쓰레기, 의류 등 수거함을 말한다. 그죠? 얘들도 건축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건폐를 산정할 때 빼주겠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도 똑같은데 구하는 공식은 똑같죠? 그런데 한 장 넘기세요. 니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에 노대 나오죠? 그 밖에 유사한 것에 가로 건너뛰고 바닥은 난간 등 설치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의 몇 미터를 1.5m를 곱방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서. 자, 결론. 아파트 발코니를 노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들 나오면 문장 그대로 나오니까 1.5만 외우면 돼요. 발코니는 1.5m까지만 나올 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2m, 3m로 시험을 낸다니까요. 노대 발코니 나오면 1.5만 나오면 무조건 통과. 필요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 공동주택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한다는 얘기는 연면적에 빠지기 때문에 용적률 구할 때 다 뺍니다요. 자, 어깨 이렇게 하세요. 또 졸라고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렇게.
야, 진짜 공부할 때는 안 졸리는데 왜 졸리지? 여러분 공부할 때 졸려요? 나이트에서 놀 때는 안 졸려요. 저는 나이트에서 놀면 졸려요. 술 먹으면 졸리고 놀면 졸리고요. 공부하면 안 졸려요. 저는 뭐 책과도 살짝 눈빛이 재수없네 하는 표정인데 사실인걸요. 자, 그다음 저 동그라미 리얼 보면은 드디어 다락이 나오죠. 승강의 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이 다 빼. 다락도 빠지는데 다락은 청고 몇 미터 이하 할 때만 1.5m 경사지붕 형태라면 1.8m 이하의 다락이라든가 굴뚝이라든가 다스트 수트 뭐 이런 설비 덕트 나오잖아요. 물탱크, 기름탱크 이런 것들은 끝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혹시 건물 주변에 이렇게 연면적 구하라고 그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승강이탑, 계단탑이라고 써주자는 얘기를 20제곱미터 그러면 얘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를 뺀 나머지만 연면적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락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다락, 그죠? 다락은 보통 다락은 층고가 1.5 이하면 요 면적은 바닥 면적 빼주는데 경사지붕으로 지었지. 여기다 다락 설치했지. 그럼 평균 층고가 1.8m 이하일 때는 이 다락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한다는 얘기는 연면적에서 빠진다는 얘기고 용적률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시험 낼 때 다락을 자꾸 내는 게 숫자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다락은 층고 1.5m 넘으면 바닥 면적 계산하죠? 그러지. 경사지붕 형태로 지은 건물의 다락은 1.8m 넘을 때만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는 거예요. 미음도 자주 나오잖아요.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나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축물 리모델할 때 미관 양상 나오잖아요. 열 손실 방지를 해서 타일을 붙이는 거 있죠, 타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들 휠체어 싣고 쭉 올라가는 시설. 경사로 승강장은 역시 바닥 면적에 산입해야 돼, 제외해야 돼. 빼줘야 이런 거를 마음대로 설치할 거 아니요. 그럼 판단 잘 하셔야만 돼요, 지문 나올 때. 그 다음에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그 네 가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피난안전구역, 대표공간 있죠? 그 중에 띄어서 봐요.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자, 초고층은 몇 층 이상을? 초고층은 몇 층 이상? 그냥 고층은? 그렇지, 초고층 50층. 높이는? 200m. 그죠? 고층은 높이? 120. 150은 또, 관광특구, 분양가 상한제, 배제되는 거 50층, 150m. 또 많아가지고 그냥 과목 자체가 그런 과목이요. 대피공간도 연면적은 제외되어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시험에 초고층이란 말 안 쓰고 50층 이상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용적률 구할 때 지하층, 지상층도 주차장 부분,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등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고 제외하고. 높이 쪽은 뭐, 4번에 층수 있지요? 층수에서는 뭐 시험에는 이 부분 참 8분의 1 이거 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고 피자 2판 그리고 펼짓을 다 해도 이해가 안 가네. 이걸 어찌 될는지 도대체가. 자, 동그라미 4번 층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가로 건너뛰고 인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청수에 산입하지 않고. 옥탑 등이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청수 계산할 때 옥탑 부분 청수에 넣어 빼요. 옥탑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지으면 청수할 때 다 빼줘요. 8분의 1 넘게 지으면 청수에 포함하지.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청수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청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청수를 건축물의 청수로 본다. 그 말 중요한 말입니다. 층의 구분이 애매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부분에 따라 청수가 달라. 이쪽 6층, 이쪽 4층. 그러면 많은 청수의 건축물로 본다. 오른쪽 페이지 121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대지분할 제한 있지요. 제가 잠시 아까 쉴 때 2주차 동령 있죠. 우리 1주차 했잖아요. 2주차 동령은 1주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지요. 어렵대. 내가 봐도 어렵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어쩔 거요. 인쇄를 다 했는데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찍 아버지가 죽어가서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 있죠. 애들이 성공해요. 그렇다고 미리 죽어줄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남자들은 성공해요. 거칠게 아버지 없이 두드리 맞고 살고 하니까 식구들한테 구박받고 아버지 있으면 구박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강해요. 그래서 2주차 동령은 마음 비고 푸세요. 그래도 오늘 배운 것에 다 많이 얘기해 줬어 내가. 국토법 12개, 건축법 7개, 그 다음에 주택법 좀 이따 7개. 내가 좀 훑어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탑 다 얘기했다니까. 자, 대지분할. 이 부분 얘기하다가 갑자기 멈춘 건 뭐 답이다 그런 건 아니고. 자, 주거지역은 분할해도 최소 얼마 이상은 된다. 이 면적보다 작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준주거, 일반주거, 전용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180, 200, 660 아니요? 토지거래가 용도 미지정된 곳은 60. 이 면적보다 작은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할해도 이보다 크기는 분할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진정 사람 속상하게 했던 높이 제한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래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헷갈려서 틀리고요. 자,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 있죠?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자 다가구 주택 지을 때 1조건 높이 제한 적용해야 하네요. 해요? 단독인데요? 왜 해요? 전용 주거니까 그러지 말고 전용 주거니까 왜? 그렇지.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어떤 건물 짓더라도 무슨 방향? 전국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9m 이하를 짓고 싶으면 1.5m 이상 띄어야 되고 9m 초과하는 거 지을 때 높이에 이상 띄어야 된다. 자, 전용 일반 주거 지역 외의 용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일종은 적용합니다. 공동주택도 상업지역은 적용 안 하죠? 자, 공동주택은 4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기숙사는 일조건 관계없어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중심 상업, 일반 상업에서는 아파트먼트 지을 때 일조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통상업지역은 아예 지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근린 상업지역에서도 아파트 지을 때 일조건 적용해야 하네요. 해지. 그 대신 좀 완화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공동주택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뛰는 간격의 2배 이하까지 지어야 되는데 걸린 상업은 4배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동짓날, 긴날, 동짓날 있잖아요. 해가 제일 긴겨, 짧은겨? 해가 제일 길어요? 그냥 아침 새벽부터 해가 떠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엄청 덥나 보네? 해가 짧잖아요. 그 동짓날 아침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15시, 3시까지 2시간 이상 일조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하면 이런 거 적용 안 한다. 그러죠? 왜 그림 그려가지고 막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나오면 모든 어떤 건물이라도 무슨 방향?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 뛰어야 돼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뭐 지을 때만? 공동주택. 공동주택도 중심 일반 상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예 조례로 층수가 몇 층 이하면 일조권 배제시킨다. 2층 이하로서 높이는 8m. 우리 카페 보니까 28이 16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 또 올렸다고 글을 28이 얼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뭘 그냥 외우면 되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다음 페이지에 적용 특례 있지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2층 이하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8m 이하인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일조권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을 수. 전용 주거지역이라도 몇 층 이하? 높이 8m. 지자체에서 이건 됐어. 정부 방향 안 해도 돼 라고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몇 층 이하? 높이 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른쪽에 특별건축구역 있지요. 여러분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곳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러죠. 자, 요거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되게 안 되게? 보전산지는 이거 지정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아직도 헷갈리네요. 특별건축구역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비슷하다고.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드는 곳 있지요. 이거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을까? 장관은? 창의적인 건물 짓게. 송도 경제자유구역. 국제행사하는 곳. 관광특구.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이런데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 이번에 지정권자 있지요.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박스가 있고 오른쪽에 시도지사가 박스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안 외워도. 우리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특별건축구역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박스가 두 짝이네 이렇게. 그러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박스를 보면은 국제행사하는 곳 나오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 촉지 그쪽고 저쪽고 불도저 있는 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데를 지정해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을 적용을 배제해가지고 창의적인 이상한 건물 짓게 하는 거예요. 저 인천 송도 안 가보셨어요 아직도? 가보면 이상하게 튀어나오고 막 뒤틀어진 건물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이상한 건물이네 이런 걸 짓게 해주는 거예요. 장관 또는 누가? 시도지사. 그러면서 나머지 특별할 거 없는데 123페이지 왼쪽 하단에 조그만한 박스 있죠. 계좌 접보 그런 말 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 산지 이런 데는 지정하면 되게 안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되게요? 딱 반대잖아요. 불도저 미는 곳하고 얘는 손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맨 밑에 5번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오른쪽에 조경 비스무리한 거 그러죠? 조경하고 공지.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건폐율 여기 뭐 60% 150% 그냥 빼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높이 일조권 있지요. 자,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OX. O. 높이 일조권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O. 적용도. O. 공지 확보하는 것도. 그러죠? 요거 특히 딕을 리얼만 열심히 보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7번 지정 해제. 이거 지정하고 목적 해당 건축물 몇 년 내 착공이 이루어지다면 해제할 수 있다. 5년. 아, 이거 다 세 번째 하니까 좀 낫네. 여기 세 번째거든요, 지금. 좀 낫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우리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해요? 그것도 보고하는구만. 줄친 거. 시군구 아니에요. 허가권자가 자 1년에 몇 회? 2회 이내에서. 줄치지 말고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가 2회에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있잖아요. 벌금이나 과태료, 징역을 두드려 맞은 경우 있지요. 걔들한테도 부과해야 안 해요? 뭐 그러면 하지. 이행강제금 부과했더니 철거했어. 취소해요? 안 하지. 끝까지 징수하죠. 새로운 부과는 안 하지. 문서로서 부과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계고한다는 것도 알죠. 그 다음에 그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면적. 여기에 용건이 허가신고, 용적률, 건폐율, 허가, 신고 넷 중에 하나 위반했잖아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만 원이면 5천 원 곱하기 면적 하면 돼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면적. 그러면 금액 나오겠지. 거기에 결정된 금액에 신고 안 했다. 70%. 건폐율 초과한 거는 80%. 용적률 초과 90%. 7, 8, 9 신건용. 나머지만 해도 돼. 계산 안 해도 다 풀어요. 이 가시급 벌, 할 거 뭐 있어. 혹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결정된 금액의 절반만 부과합니다. 총 5회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그 정도만 읽어놓으면 여기까지 끝. 그 다음 벌써 1시간 딱. 자, 찬물 한 잔 묻고 주택법도 달려요. 프린트 2장 준 거 있지요. 그거 딱 준비해 있어야 돼요. 찬물 한 잔 묻고 또 달려.